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시선을 돌리면 원 구성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협상에 나섰는데요. 이 문제 모아서 이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 구성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2+2 회동이 있었죠. 네, 어제 저녁 한 6시부터 해서요. 한 2시간 동안 8시까지 추경호 원내대표 또 배준영 원내수석 저희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저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한 2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타협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던가요? 분위기는 좋은데요. 타협점을 할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전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요? 아무튼 지금 뭐 많이 알려진 것은 법사위고 운영이 그렇죠. 네. 결국 또 그 문제였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번 총선 민의를 받아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는 데 있어서 상임위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사실 이제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네.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법사위가 필요하고요. 또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자리 모두 못 내놓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죠. 뭐. 근데 거기서부터 진전이 안 돼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네네. 국회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잡고 법사위는 내줄 수도 있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법사위 그 운영이 워낙 완강하고요.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왜 총선에서 왜 야당 단독 과반을 한정사상 처음입니다. 야당 단독 과반. 야당. 예. 그래서 우리가 선거 분석하는 분들 보면 이제 영어로 쓰면 이제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해서 중대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있는 선거라고 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사에서 그 집권당에게 여당에게는 과반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야당에게는 단독 과반을 주는 건 사실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야? 그래서 이제 중대 선거라고 할 수가 있는 큰 변화의 선거일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제재하라, 견제하라고 하는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있어서 운영위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거부권이라든가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아요 지금요. 네. 뭐 최혜병 특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외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특히 뭐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이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상 뭐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예. 저쪽도 생각이 있고요. 낙관하세요? 낙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웃으면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걱정도 되고요. 지금 그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6월 7일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 개원 후에 6월 5일 7일 이내에 국회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고 그 선거 한 이틀 이내에 상임위 배정을 하고 상임위를 배정을 해야 그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선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월 6일이 이제 현충일이니까 6월 7일은 해야 되는 거죠. 국회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회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회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근데 이제 상임위 이제 그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의 주체는 국회의장이죠. 그런데 여야 이제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상임위 배정을 하고 이제 그걸 존중을 하지만 의장이 존중을 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존중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식적으로 주체는 의장이 그렇죠. 되는 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장의 마음이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의장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 우원식 그 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인터뷰에서 6월 중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제 2020년 21대에는 7월 16일인가가 국회 처음 개원을 했어요. 그때 좀 늦었죠.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실제 일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자성도 있고 성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22대 국회는 일과 성과로서 국민에게 보답하라는 건데 그럼 국회 개원이 안 되면 어떻게 일과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지금 상임위 배분하는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까? 초안이 나왔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는 좀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단도직입으로 법사위 운영이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위원장 내정하셨을 거예요.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요, 당연히. 법사위는. 네. 법사위는 지금 인물들이 몇 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 특히 이런 거부권 정권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기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시면 글쎄요. 네. 그래요? 예, 거론되는 분들은 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법사위가 엄청나 이게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선수가 되게 높은 이런 분이 확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기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선은 반드시 있죠. 그래요? 지금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 행간의 의미에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네. 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제를 막을 수 있는 제1전선이 법사위원장이니까요.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 뭐 그런 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와 업적을 내고 전문성도 있으면서 네. 조율 가능성도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모든 의원들의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네네네. 일단 28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 건 맞습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국회의장과 추경호 대표 또 우리 박찬대 대표가 세 분이 이제 오찬을 하면서 본회의 일정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대한 일정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21대 마지막 국회는 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 종료인데 임기 종료 때 보통 본회의 열지 않나요? 그럼요. 반드시 열게 돼 있고 예. 저는 그냥 그 본회의 국힘당의 거부 의사는 정책 수사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여기서 어차피 재표결을 하게 되면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저번과 같이 결국 또 그 퇴장, 네. 투표 불참 이렇게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투표 불참을 하면은 통과가 되거든요. 저게 있구나. 그렇죠. 출석 의원 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출석 의원 국힘당이 안 들어오면 바로 통과되는 거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표결에 임해야 되는 거네요. 표결을 무조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표 한 표를 체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체크를 해요? 아니 이제 그 표단속을 이제 국힘당에 있는 뭐 무기명 투표인데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예. 이제 표 체크를 하겠죠. 국힘당 의원들. 그럼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비밀투표 위배가 아니라 들어가서는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렇죠. 했고 또 성향에 대한 것들도 아마 그 어느 정도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좀 그 이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떤지는 혹시 전해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제 느낌이 네. 5월 28일 본회의 열었을 때 제2결 표결했을 때 이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그 걱정 어린 눈빛은 읽혀집니다. 박주민 의원이 7, 8명의 만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 저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그 기자들이 7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몇 분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질문을 하던데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 모든 결정은 표에 대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정책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재의결 표결에 찬성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의원이 그 동의하고 따라줄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박주민 의원의 그 발언은 그냥 지금 민주당 원내 대표단 차원에서의 접촉 시도는 그렇죠. 아니다.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 네. 개별 의원들이 이제 친해서 예. 뭐 서로 얘기하다 보면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의원들이 있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인 거지. 네. 접촉을 해서 이 의원들을 반드시 찬성표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낙선 의원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분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어제 그래서 저희 점심에 예. 간사단 회의를 했거든요. 예. 간사단 회의에서 5월 28일 어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저희 입장에서는 5월 28일 날 본회의 열고 재의결 표결을 하면은 우리 당도 이제 의원들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출석위원 과반에 그렇죠. 과반 출석의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제 간사단 회의에서 간사님들께 그 상임위 의원들 다 좀 부탁드린다고 했죠.
만에 하나의 가능성 되면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저번에 이태원 특별법처럼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원안 재표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당하고 다시 협상을 해가 수장안을 올려가지고 혹시 표결에 다시 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명령은 진상 규명 아닙니까? 진실 규명을 하고 예. 이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냐 네네. 이걸 밝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하면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죠. 원안 그대로 올려야 된다. 그럼요. 예. 수장안 이런 거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아마 의장께서는 이제 수정안 얘기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국회의장이 예, 좀 수정안 얘기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좀 다 혹시 뭐 앵커께서도 많은 분들 만나고 얘기하지만 이건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조사하라는 거기 때문에. 의장이 제시했던 수장안은 뭐였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원내 왜 그러냐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하여간 그 수장안을 올릴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지금 단정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지금 것으로 입장에서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저희들이 수정안을 낼 의적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찰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서 어제 그 중수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대범죄수사청 이 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어떤 이 안이 좀 대충 나온 겁니까? 이미 예. 안은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뭐 수사 기소 분리라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수청 설치라든가 네네. 이 안들은 다 마련돼 있고요. 네. 이걸 더 이제 다듬는다는 거고 어쨌든 22대 국회에서의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이제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네. 그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법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내에서는 입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책수석이라고 하는 김용민 의원이 팀장을 맡아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입법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진 결과 폐기가 된다면 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제 바로 다시 재발해야 네, 될 때 그건 밝혔죠. 계속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행사 방송 3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한데 만약에 민주당이 공원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는다고 쳐요. 네, 네. 그러면 재발의해서 본회의 표결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네. 바로 본회의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회의에서 부의해서 표결을 또 하면 네. 통과가 됐을 경우에 네. 최혜병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다시 발의 절차, 네. 해당 상임위에서 또 어떤 그 심사 절차, 예. 그리고 또 법사위로 또 넘어가서 하는 심사 절차 이런 게 형식 요건상의 절차라는 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차피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어차피 있는 물리적 거잖아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7월에 뭐 보통 7월은 국회가 잘 안 열렸는데요. 네. 뭐 임시국회를 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7월 임시국회 열어서 예. 최혜병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발의를 하려면 수정 보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거고 논의해서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본회의를 바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월 임시국회에서 그거는 뭐 반드시 제가 7월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론과 숙이라고 하는 이제 법사위 안에서 있겠지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여론이라든가 법적인 정비라든가 이런 준비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그 특검법 거부의 논리 중에 하나는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네.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재발의해서 다시 표결할 때까지 걸리는 그 물리적 시간 동안에 공처 수사가 완료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연동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네. 왜 특검이 필요하느냐. 이건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럼 공수처가 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다 관련자들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방부 그리고 저 경북경찰청 이런 모든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력과 기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요. 네.
아니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래서 일정 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공수처 수사가 어느 시점에서는 국민이 보더라도 더 이상 진척이 되게 어렵다는 벽에 그거는 가정이고요. 봉착해 버렸다. 예, 가정이고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사가 더욱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워크숍 떠나죠, 민주당. 네, 맞습니다. 예. 주된 논의사항이 그 권리당원의 참여 비를 어떻게 더 늘릴 것이 이 문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22대 국회가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치밀하고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요.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론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의논하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경선 여파로 지금 이제 나왔던 권리당원 비중 확대 문제도 혹시 그럼 그 안건에 올라갑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앞에 네. 22대 국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제가 있고요. 외부 강연이 있고 분임 토의가 있어요. 네네네. 분임 토의를 이제 랜덤으로 해서 한 14명씩 해서 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임 토의에서 1시간 정도 분임 토의 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면 거기에서 분임 토의에서 발제를 해서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냥 네. 분임 토의 차원에서 주된 논의사항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대 과제, 국회 과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